생명 복습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파트가 첫 번째 배우는 게 1-2단원에 다시 적을게요. 1-2단원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부터 이제 생명 중심 원리까지 들어가는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설명하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탄소화합물이라 하는데, 이 탄소화합물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탄소와 이 수소가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중심원소는 얘가 중심인데, 중심은 얘인데 탄소화합물은 일반적으로 탄소, 수소가 무조건 거의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산소, 질소, 인 요런 것들 등등등이 붙는데, 일단 얘들 보면 다 이제 다 뭐예요? 얘들 다 결국 비금속 물질이죠. 비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을 하고, 결국 이 탄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는 이제 최외각 전자가,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이제 14족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표현하면 이렇게 점 4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리면 얘랑 이제 산소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산소는 16족이잖아요. 그럼 하나씩 그려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으면, 한쪽 면에 쌍을 이루고 있으면 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요. 원자과 전자수가 6개라 해도 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 쌍이 아니기 때문에, 쌍이 아닌 게 4개이기 때문에 결국 최대 4개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우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중학교 시험 범위였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이제 탄소화합물이 결국 생명체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냐면, 모노모라는 N과 모노모 애가 여러가지 특수한 어떤 결합을 통해서 이제 폴리머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모노모는 단위체입니다. 단위체가 되고 있고, 이제 폴리머는 이제 복합체가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소화합물은 4개로 정의되죠. 포도당,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4개예요. 포도당, 이제 아미노산, 그리고 이제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만나서 되는 거. 그러니까 단위체들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이러한 단위체로 구성되는 게, 포당이 구성되는 게 결국 이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하게 되는데, 요 포당을 우리가 단당류라고 해요. 단당류. 당이 한 개라서 단당류라 하고, 2당류, 3당류도 있지만 단당류가 되고, 이 탄수화물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골격이 CHO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탄수화물이 식물에는 어떠한 형태로 대부분 존재하냐면, 식물에는 녹말의 형태로 존재하고, 동물에는 이제 이 폴리머가 되면 이제 글리코젠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아미노산은 이제 결합을 하죠. 이제 이 특수한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단백질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CHON
N이 기본 결격이에요. 얘네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 지방이 됩니다. 이때 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을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지방도 인지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지방을 말해요. 중성지방. 일반적인 지방이 중성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성지방을 이루는 게 CHO입니다. 그래서 화학식 보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얘는 이렇게 얘네들도 이제 핵산이 됩니다. 폴리머가 되면 핵산이 되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끼리 결합하는 거, 이 사슬을 형태에서 이제 골격을 이루는 이러한 결합은 이제 공유 결합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염기끼리에는 화학적인 수소 결합이라 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상보적 결합을 하더라. 상보적 결합을 하더라.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 상보라는 거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짝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핵산에 그걸 보게 되면 CHO가 들어가고 인이 들어가고요. 질소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배우는 이 단백질과 얘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단백질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 단백질. 단백질은 특징이 이제 구성 비율이 2등이죠. 신체 구성 비율이 질량으로 따졌을 때 2등을 차지합니다. 1등은 당연히 물이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뭘 하냐면 생리작용이란 걸 합니다. 생리작용이란 건 생명체에게 이로운 작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왜 그러냐 부르니까, 얘가 단백질이 효소와 호르몬 그리고 항체의 주 성분입니다. 했을 때 효소는 물질 대사에 쓰이죠. 그리고 호르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성 조절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항체는 우리가 배울, 나중에 성명과 원에서 배울 면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였냐면 아미노산이라는 놈이었어요. 그럼 이 아미노산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미노산을 보게 되면 이렇게 탄소가 중심에 박혀 있고, 옆에 왼쪽에 이렇게 요런 애들이 있고요. 가운데 수소가 있고, 옆쪽에 요러한 애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랬을 때 요쪽 편을 우리가 아민기, 원래는 아민기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미노기라 배울 거예요. 아미노기가 붙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카복실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이제 쌤은 작용기라고 하고요.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 곁사슬이라 배울 거예요. 곁사슬 배우는데 얘가 20종류입니다. 종류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종류도 20종류가 되죠. 아미노산도 결국 20종류가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이 결합을, 이제 단위체들이 이제 결합을 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똑같이 이제 개수 오겠죠. 똑같이 이렇게 배열을 해서 시켜볼게요. 이걸 하지 말고 복사를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해서 떼올게요.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떼왔을 때 이 보시면 카복실기의 이 수산화기 OH와 아미노기의 수소가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면 이 사슬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얘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OH와
요 H가 만나서 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물이 빠져나와요. 얘는 이제 카복실기. 얘를 우리가 아미록이다 그죠. 했을 때 이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온다고 해서 얘가 탈수축합이에요. 탈수, 물이 빠져나가면서 수축되면서 합쳐진다. 그래서 탈수축합 반응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결합돼서 나오는 요 메커니즘을 우리가 요 탈수축합이 제일 큰 범위고요. 요 범위가 뭐냐면 특히 요 그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이제 되게 되면 얘가 요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해하고요. 여기에 이제 빼고요. 쭉 연결하고 N 이렇게 돼서 여기 아미노기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가 카복실기, 여기가 작용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거를 수없이 거치게 되면 이 결합을 진짜 이 펩타이드 결합이 진짜 많이 거치게 되면 이게 많다란 뜻, 이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많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한자로 많을 타죠. 그래서 많으면 우리가 그리스 접두어로 폴리라는 말을 씁니다. 폴리. 이렇게. 폴리라는 말을 써요. 폴리. 그래서 얘가 폴리 펩타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은 펩타이드 결합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아주 그냥 긴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긴 사슬 쭉 이렇게 이렇게 사슬이 쭉쭉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입체 구조가 변합니다. 입체적으로 구조가 변화가 되면 엉키고 섞여서 특정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얘는 이제 특정 모양을 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단백질이라는 놈은 적정 온도와 적정 pH, 산성도, pH가 산성도거든요. 산성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적정 pH 같은 경우에는 효소마다 달라요. 효소마다 달라요. 달라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거의 그냥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적정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죠. 체온 정도거든요. 체온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체온보다 낮다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온도라는 거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뜻하죠. 그러니까 평균 에너지 양이거든요. 평균. 그래서 이 온도라는 거는 결국 에너지 양과 같아요. 했을 때 온도가 낮으면 에너지가 낮다는 거죠. 체온이 낮으면 결국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낮으면 우리가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반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온도만 다시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반응 잘합니다. 되는데 여기서 체온이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러면 에너지가 너무 많죠.
그래서 너무 많아지니까 얘가 이 구조가 바뀌어요. 변형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변형된 걸 우리가 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구조를 가지고 이제 특정 단백질이 되는데, 구조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른 단백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얘는 결국 이 입체 구조가 변합니다. 그럼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폴리펩타이드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적정 범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폴리펩타이드는 그대로지만 이제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쉽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다음 넘겨갈게요. 넘기고 헥산하고 뭐 이걸 다 한꺼번에 보는 게 나와서 헥산하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헥산입니다. 헥산. 잠시만요. 그래서 헥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전 물질이에요. 유전 물질. 그럼 유전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유전 많이 됐네 이렇게 하면 생김새를 보죠. 즉 이 생김새를 구성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이란 거는 결국 단백질 합성 정보를 말해요. 단백질 합성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이 헥산이란 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뭐 신체를 구성하는 비율 자체는 낮아요. 근데 왜냐면 세포에 조금만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단위체가 되는데, 이 단위체가 이제 누구냐면 아까 앞에서 봤듯이 뉴클레오타이드란 놈이에요. 뉴클레오타이드란 놈인데, 여기에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각각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인산기가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이러한 구조거든요. 얘가 인산기, 얘가 당, 얘가 염기예요. 근데 이 오각형을 잘 보시면 요 가운데 다 탄소랑 수소가 상립되어 있거든요. 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탄소가. 그래서 탄소가 5개인 당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5탄당이라고 합니다. 단 이거를 5탄당이라 한다 알아두시면 되고, 했을 때 요 당을 먼저 갖고 와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인산기는 다 공통적인데 당을 먼저 갖고 와서 설명하면 이 5탄당의 종류가 2개입니다. 이 당은 이제 이 5탄당이라 했으니까 이 당이 탄소가 5개인 이제 5탄당이라 했으니까 5탄당이라고 했으니까 이 5탄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보스라는 애가 있어요. 리보스. 그리고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빠진 디옥시 리보스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시면 얘가 뭔가 얘보다 산소가 한 개 빠졌어요. 이렇게 될 때 산소 한 개가 이렇게 아웃 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이 D를 보시면 R이 생겨나죠. 그래서 여기 R이고, D를 보시면 D가 생겨나죠. 맞죠? 그래서 이 리보스를 구성하는 게 우리가 헥산의 단위체 종류 중에 RNA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디옥시리보스는 이제 DN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보시면 이 당이, 원래 여기까지는 안 그려주는데 그려줄게요. 이거 보면 이쪽 부분에 산소가 있고요. 구조 보시면 이쪽 부분에 산소가 없어요. 이렇게 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염기를 보게 되면 원래 염기의 총 종류가 몇 가지냐면 5종류입니다. 그러면 아데닌, 이제 볼게요. 요거를 좀 옮길게요. 요거 위치를 좀 옮기겠습니다. 옮기고
5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닌, 타이민,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에요. 이걸 적어주면 아데닌, 타이민,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에요.